네, 그러면은 저희 음기인과 드린 고전 그리스어 문법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 달이 지났고요. 저희가 명사, 제2변화 명사 배웠고, 또 그리고 동사, 가장 기본적인 동사, 오메가 동사의 현재, 직설법, 능동태, 그러니까 직설법, 능동태, 현재 시제를 배웠죠. 그리고 이제 에이미 동사,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에이미 동사의 변화 형태 배웠고, 또 모음 축약 형태를 배웠어요. 모음 축약 동사라고 해서 이제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죠. 그 중에서 이제 엡실론으로 끝나서 어미가 에오에 해당하는 동사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2변화 명사에 이어서 제1변화 명사를 배울 겁니다. 이제 제2변화 명사를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놓으셨다면은 이제 제1변화 명사가 조금 겹친다기보다 이제 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2변화보다는 조금 유형이 여러 개가 있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다른 유형의 제2변화 명사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개념을 배우는 게 정관사를 배웁니다. 그 전에 이제 저번에 배웠던 내용의 연습 문제를 들어가 볼까요? 이제 모음 축약 유형의 동사들이죠. 이제 에오로 끝나는 동사들의 직설법 능동태 현재 시제 형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또 해보도록 하죠. 1번에 노세오를 김민우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들리실까요? 네, 들립니다. 아, 예. 로세오 아프다 병들다 해보겠습니다. 어, 로소, 로세이스, 로세이, 로수멘, 로세떼, 로수시, 로세인 네, 했습니다. 네, 그렇죠. 2인칭 복수에서 노세이 때가 되죠. 그러니까 2인칭 복수 어미가 에때고요. 어간이 노세니까 노세에다가 에때가 붙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서 노세이가 되는데 앞쪽에 악센트가 있었으니까 노세이 때가 됩니다. 그래서 2인칭 복수형 때 노세이 때. 네, 그럼 똑같이 2번으로 넘어가서 드리미님 혹시 채팅으로 네, 가능하실까요? 일서 입력이 가능하시면 네.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필레오의 직설적 능동태 현재 시제들은 필레오, 필레이, 필레이스, 필레이, 필레오맨, 플레이 때, 플레오시, 플레우시, 플레인입니다. 필레인, 네, 네. 필레오에서 이제 1인칭도 합쳐지죠. 필로. 아, 네. 네, 필로, 필레이스, 필레이, 필루멘, 필레이테, 필루시, 필레인. 좋습니다. 네, 그다음 3번 오이케오 동사 유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이코, 오이케이스, 오이케이, 오이쿠멘, 오이케이때, 오이쿠시, 오이케인, 이렇게 변하고요. 악센트는 모두 설컴플렉스입니다. 그렇죠. 더 컴플렉스죠.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4번 하이레오로 가볼까요? 4번을 신보예님. 네. 하이로, 하이레이스, 하이로맨, 하이레이테, 하이루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사 형태는 하이레인 이렇게 되겠죠. 네. 또 컴플렉스 들어가서요. 그 현재
능동태 현재 시제 부정사 형태는 애인입니다. 어미가 애인이기 때문에 애랑 A랑 합쳐져서 그리고 A가 되고 악센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애인 서컴플렉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포배우 동사를 장지은님 드리겠습니다. 포보, 포베이스, 포베이, 포부맨, 포베이떼, 포부시, 포베인.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턴이 다 똑같죠.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제 두 번째로 번역 및 장문이 있어요. 오늘은 장문도 한번 해보죠. 1번 그럼 다시 돌아가서 김민우님 드리겠습니다. 네, 밤은 아이들을 떨게 한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헤닉스가 주어고요. 이제 아직 안 배운 변화 형태예요. 이거는 사실 3변화 명사이기 때문에 헤닉스가 다만 밤이라는 뜻이고요. 따바이디아가 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아, 그, 대격입니다, 대격. 아이들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파이디온이니까 대격, 중성 대격 복수로 가서 따파이디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베이의 직접 목적어가 맞습니다. 떨게 하다, 무섭게 만들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밤이 아이들을 떨게 한다. 좋습니다. 다음 2번 드리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이테오이 필로신 투스 아가토스 안트로푸스. 신들은 선한 인간들을 사랑한다로 해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이테오이는 신들이라는 뜻이고요. 호이는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정관사고요, 사실은. 그래서 신들은 필루신, 사랑한다. 이제 테오이가 3인칭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필루신 쓰고 있는 겁니다. 투스 아가투스 안트로포스, 선한 사람들을. 사실 아직 안 배운 것들이 많지만 투스는 정관사고 아가투스는 형용사고요. 안트로포스를 저희가 알죠. 안트로포스가 사람들을이라는 대격 복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관사도 그렇고 형용사도 그렇고 꾸며주는 명사의 성수격 일치를 다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남성 복수 대격 형태. 이것도 남성 복수 대격 정관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트로포스를 다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뭐 선한 사람들을 선한 인간들을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3번 유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크 아디쿠이 에스는 우리는 올바르지 않지 않다. 즉, 우리는 옳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옳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들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욱 아디코이 에스멘 잘하셨어요. 이제 욱이 부정이죠. 뭐뭐가 아니다. 근데 누가 에스맨이니까 1인칭 복수입니다. 이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지 않다. 근데 그 어떠하다에 들어가는 게 아디코스의 주격 복수, 남성 주격 복수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뭐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배우시지만 형용사고요. 이것도 이제 성수격이 일치된 거죠. 주어가 남성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센트를 잘 보시면은 아디코스는 원래 이제 아디코스 울티마에 그러니까 안테페널트에 붙어 있죠. 끝에서 세 번째 안테페널트에 붙어 있는데 S맨이라는 엔클리틱이 붙었으니까 이음절 엔클리틱이 붙었으니까 울티마에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복잡한 규칙인데 이제 한번 꼭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에이미 동사에 관련된 엔클리틱, 에이미 동사에 관련된 규칙들. 그래서 욱 아디코이 S맨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 신보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Usophos à la philosophos einai etello.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가 되고자 한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에텔로는 하고자 하다, 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고 1인칭 단수죠. 현재 1인칭 단수니까 나는 뭐뭐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거에 지금 부정사가 붙어야 되는데요. 이 동사는 A&I가 있어요. A&I가 이제 뭐뭐임인 거죠. 뭐를 말하냐면은 소포스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필로소포스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포스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현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필로소포스는 철학자. 근데 보시면은 소포스가 필로소포스 안에 들어가 있죠. 필로소포스는 뭐냐면은 저희 필레오라는 동사 이미 배웠지만 좋아하다, 사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포스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필로소포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롭지는 않지만 이라는 함의가 좀 들어있죠. 지혜롭진 않아도 지혜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톤이 그런 맥락에서 이 필로소포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소포스와의 대비를 통해서. 소포스는 아니더라도 필로소포스이려고 한다. 그런 맥락의 말로 보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5번 강지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덴 카콘 미크론 에스틴. 나쁜 것은 아무것도 사소하지 않다. 아무것도 사소하지 않다. 네,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덴 에스틴 하면은 우덴이 nothing이에요. 그래서 nothing i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콘, 미크론 이렇게 형용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카콘은 이제 나쁜 이렇게 되는 거고 미크론은 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소한 악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럴 때는 사실 어디를 주어로 잡고 어디를 수어로 잡아야 되는지가 헷갈리는데요. 좀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뭐 아무것도 사소한 악이 아니다라고 하셔도 되고 우덴 카콘을 보실 수 있어요. 뭐 어떠한 악도 사소하지 않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게 좀 떨어져서 붙으면 좀 이상하겠죠? 우덴 미크론 카쿠네스틴 어떠한 사소한 것도 악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문법적으로 완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악도 사소하지는 않다. 사소한 악은 없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6번으로 가서 김민우님. 네, 에스틴 우덴 안트로포 코리스 테오, 테온, 테온. 어, 인간들에게, 인간들에겐 신들과 무관한 어떤 것도 없다로 번역했습니다. 하나 어떤 것도 없다. 네, 좋습니다. 자, 안트로포는 격이 뭔가요? 네, 역격으로 했습니다. 역격. 복수 역격으로 했습니다. 복수 역격일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단수 역격입니다. 복수 역격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뭐 토 안트로포가 정관사가 붙는 게 더 문장에서 자연스러운데 제가 뭐 아직 안 배웠으니까 뺐나 봐요. 그래서 안트로포 하면 단수 역격이고요. 여기 역격이 왜 쓰였을까요? 이 역격이 어떤 역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음, 잠시만요. 그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닐까요? 음, 일단 영향을 받는 대상이죠. 사실 역격은 모두 영향을 받는 대상이고요. 근데 이제 역격이 쓰이는 특수한 맥락 중에서 하나가 저번에 이제 배운 건데 ST 동사랑 함께 쓰였을 때 사물이 주어가 되어서 무언가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할 때 그 누구에게를 역격이라고 쓰고 우리가 보통 그거를 소유의 역격이라고 불러요. 뭐 possessive dative
아니면 데이티브 오브 포제서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소유자 역격 또는 소유의 역격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제 나중에 그리스어 문헌을 강독하시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뭘 하시냐? 이제 문장을 읽어요. 번역을 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문법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형태부터 물어보죠. 이거 무슨 형태냐? 역격이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또. 이때 역격이 왜 쓰였냐? 그러면 이거는 소유의 역격입니다. 뭐 에스테인 동사가 나왔으니까 소유를 나타내주는 역격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통과가 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에요. 이제 문헌 강독이라는 것을 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굉장히 빠지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은 실수라 해야 될지 아주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인데 저희는 격이 없잖아요. 그 언어에. 한국어에 격도 없고 영어에도 없고 저희가 익숙한 언어에 대부분 격이 없다 보니까 독일어 하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격이 없다 보니까 격을 안 보고 단어만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트로포까지만 보면 대충 사람인 거 보이거든요. 테온까지 보면 대충 신인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리스는 분리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강 이렇게 좀 끼워 맞춰서 뜻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김민우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 저도 독일어 공부할 때 아주 많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독일어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저도 그 경향을 굉장히 피하기 어렵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능한 한 뜻을 추측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뜻을 추측하시면 안 돼요. 알고 있는 단어들로 뜻을 맞추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단어를 보고 일단은 그 단어에서 내가 추출해야 되는 정보들. 명사면은 명사 형용사면 성수격. 그리고 동사면은 뭐 시제랑 인칭. 이 정도를 다 추출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그것을 조합해서 뜻을 만들어 보고 어떤 가능한 문법적인 조합들, 그 불가능한 문법적인 조합들 같은 것을 보고 그 중에서 이 뜻이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방향으로 가서 해석을 도출하는 겁니다. 답을. 지금처럼 쉬운 문장에서는 사실 그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단어만 읽고 옮기게 되기가 쉬운데 문장이 길어질수록 그 방법이 너무 정착되어 버리면은 그 방식이 몸에 익어버리면은 나중에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지금 독일어를 읽듯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스어보다 더 어려워요, 독일어.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 안트로포는 소유의 역격으로 쓰였다라고 하시면 되고 테오는 코리스라는 전치사 자체가 뭐뭐와 분리된, 뭐뭐와 무관한, 뭐뭐와 따로 떨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속격을 받아요. 속격. 속격이라는 게 소속되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거기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만 반대예요. 뭐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빼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어떤 것과 떨어져 있고 이런 원거리, 분리, 이탈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도 다 속격입니다. 라틴어에서는 그게 탈격으로 따로 분리가 되지만 그리스어에서는 그 기능을, 그 의미를 속격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들과 분리된 것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번을 드리미님. 음, 어, DSD 필로스 알로스 에고. 친구가 있는가? 나 이외에. 라고 해석을 했는데,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친구가 있는가? 그러면은 이제 B가 필요가 없죠. 그냥 ST 필로스 하면은 그게 친구 있나라는 뜻인가? 그렇게 그런 뜻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뜻도 되고. 네. 근데 여긴 띠가 있죠. 띠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는 무엇인가라는 뜻이에요.
what 어쩌고저쩌고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중성 단수라서. 그래서 이거는 what is a friend. 사실은 뭐 더 프렌드라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친구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필로스 쪽을 주어로 잡는 것이 더 좋겠죠. 무엇이 친구인가 보다는 친구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이런 거죠. 알로스에고. 또 다른 나, 다. ST가 사실 뒤에 생략된 거예요. ST 동사는 생략이 잘 됩니다. 필요 없으면은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친구라는 게 뭐냐? 알로스 에고다. 또 다른 나다. 라는 뜻입니다. 문장 이해 가시나요? 또 다른 나, 알로스 에고. 다음에 무엇이 친구인가?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8번. 사람들은 전쟁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유진님, 한번 해보실까요? 채팅에 쓰실 수 없죠? 아직 모르시죠? 어떻게 그리스가 어, 있는지. 로마자로는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한번 읽을까요, 자, 일단? 한번, 네, 읽어주시죠. 예, 안트로포이 우필루시 폴레무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악센트를 보려고 그런 건데, 어, 어, 악센트는, 네, 잠시만요. 필루시 할 때 우 위에 찌 콤플렉스 하나 있고요. 네. 폴레무스 할 때 우 위에 어큐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위에 어큐트가 있나요? 아니, 잠시만요. 원래가 폴레, 아마 제가 알기로 폴레모스인데, 네. 아, 원래가 폴레모스죠. 그러면은 폴레무스로 가니까 끝에가 장음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안테페널트에 있던 게 페널트로 땡겨줘야 돼요. 그래서 아, 폴레무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폴레무스가 폴레무스로 가기 때문에 엡실론 위에 어큐트 찍어야 돼요. 아, 아, 어, 네. 지금 하신 어순대로 하면은 일단은 우 한번 맞게 하셨는지 보세요. 필루시 폴레무스. 그다음에 아, 안트로포니가 어떻게 하죠? 안트로포이 위에 억센트가 있긴 있어야 됐는데 왜 이거 안 했지? 어디 있어야죠. 아 위에 있는 걸로 해서, 아 위에 어큐트 있는 걸로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안트로포이예요. 왜냐하면은 안트로포스에서 이 오이는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인데 끝에 있는 오이는 단음절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단음절이기 때문에 안테페널트에 있던 게 땡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트로포이, 우필루시, 볼레모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순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어 어순을 좀 많이 쫓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어에서는 동사가 끝에 가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한국어 같아요. 그래서 안트로포이, 폴레무스, 우필루시가 좀 더 표준적이라고 합니다. 표준적이긴 한데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이게 더 빈도가 높냐 하면은 특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 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트로포이, 폴레무스, 우필루, 신이 돼야 돼요. 문장 끝에 들어가면은 신이 아,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장지현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정관사 안 들어가도 되나요? 제가 여기는 일부러 아직 저희가 정관사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들었어요. 사람들은 전쟁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런 문장이 있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냥 복수형, 관사 없이 복수형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관사 쓰고 정관사 쓰고 단수형을 써야 돼요. 이따가 배울 거지만 정관사를 사용하면은 어떤 것의 종류, 어떤 것이라는 것, A라는 것이라는 뉘앙스가 돼요. 어떤 것을 유의 차원, 종류의 차원에서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그때 정관사를 붙여서 호 안트로포스, 돈 볼레몬, 우필루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뉘앙스는 좀 더 사람이라는 것은 의뢰, 무릇 약간 이런 뉘앙스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관사가 붙었을 때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문맥에 따라서. 그게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는지 안 가리키는지. 근데 만약에 그냥 그런 거 없이 좀 캐주얼하게 그냥 사람들은 전쟁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복수형을 쓰셔도 됩니다. 무관사 복수형. 뭐 이제 정관사 붙이고 복수형 써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9번을 신보혜님 또 읽어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끄고 있었네요. 음, O Kronos didaskeidois anthropois tous ton theon nomos. 노무스. 노무스. 네, 좋습니다. 하나씩 다시 보죠. 호 크로노스 정관사 호입니다. 기시금이에요. 호 크로노스. 그다음에 동사 뭘로 하셨죠? 디다스케이. 동사를, 네, 디다스케이요. 디다스케이. 디다스케이 악센트 어디다 놓으셨어요? 아 위에 아큐트요. 좋습니다. 디다스케이가 돼요. 잘하셨습니다. 원래는 디다스코 동사이기 때문에 디다스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몸 축약 유형이 아닌 일반 오메가 동사죠. 그리고 주어는 지금 단수 3인칭이에요. 호크로노스죠. 그러면은 디다스케이고 악센트는 A가 이중모음이니까 울티마가 자음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땡기려면은 안테 페널트에 붙여야겠죠. 그래서 디다스케이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에게 토이스 음, 안트로포이스. 네, 좋습니다. 토이스. 아직 안 배운 분들 계시지만 토이스는 정관사예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토이스 안트로포이스 이렇게 되죠. 토이스 안트로포이스. 그 다음에 신들의 법률들은 투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투스 테온 노모스. 투스 테오노모스. 네, 투스 테온 노모스. 노모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투스에서 악센트 조심하셔야 돼요. 그라브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에 단어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울티마 이름절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라브로 바꿔야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호크로노스 디다스케이. 시간은 가르친다. 토이스 안트로포이스. 사람들에게. 투스 노무스가 법률들이라는 뜻이고요. 테온이 신들의라는 뜻이에요. 여기 톤이 들어가도 됩니다. 정관사. 네,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톤 테온을 여기 넣어야 되나요? 투스 톤 테온 노무스. 관사랑 명사 사이에 넣어야 되나요?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순서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이 관사와 명사와 형용사 또는 또 꾸며주는 프레이즈를 관사와 명사 사이에 위치시킬 때도 있고 바깥에 뺄 때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톤테온을 밖으로 빼도 돼요. 투스 노무스 톤테온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디다스케이드인 파이데오에 써도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디다스케이 대신 파이데오에 우웨이 되겠죠. 자, 어순도 동사를 마지막에 보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호크로노스 토이스 안트로포이스 투스 톤 테온 노무스 디다스케이 또는 파이데오웨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0번을 장지은님 되겠습니다. 호 아타나토스 비오스 투 필로소포 에스틴. 스틴, 오호. 호 아타나토스 피오스, 그 다음에
토 필로소포? 토 필로소포. 토야. 토 이걸로 필로소포. 하시군요. 토 필로소포, 필로소포. 네, 소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ST 이렇게 하신 거죠. 좋습니다. 소포, 스틴. 음, 잠시만요. ST는 여기 들어가야 되나? 소포, 스틴. 네,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스틴. 자, 철학자에게는 불멸의 삶이 있다. 좋습니다. 이제 호아타나토스 주어가 불멸의 삶이죠. 그다음에 철학자에게는 토 필로소 포 역격. 아까 봤던 여기 에스티노덴 토 안트로포코리스테온에서 봤던 소유의 역격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에게는 토 필로소포 에스틴. 그리고 이제 에스틴 엔클리틱이 이제 필로소포 한 다음에 일모라 S가 있고 틴에서 올라가야지 이제 악센트가 채워지죠. 그래서 엔클리틱 악센트 여기도 조심하시고요. 사실은 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 ST를 사용할 때는 이게 문두에 오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문두이기 때문에 에스틴 이렇게 악센트가 오게 돼요. 에스틴 호 필로소포 호 아타나토스 비오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호 아타나토스 비오스랑 토 필로소포는 어순이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끝에 놔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보통 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문두에 오는 경우가 좀 더 자연스럽다.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 필로소포스 에케이 아타나토스 비오스라고 쓰신 답을 가져와 보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잠시만요. 호 필로소포스 에케이 아타나토스 비오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면은 호 필로소포스도 주어고 주격이니까 아타나토스 비오스도 주격이에요. 그러면은 목적어가 없죠. 이쪽을 아타나토스 비오스 쪽을 목적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정관사가 여기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톤, 아타나톤, 기온.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아타나톤. 그러면은, 철학자는 에케이 동사가 이제, 잠깐만요. 비오스. 음, 네, 비온. 좋습니다. 에케이 동사가 이제 에코 동사에서 왔죠. 에코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네. 철학자는 불멸의 삶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이제 악센트는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 장문 하시는데 좀 얼마나 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문이 문법 점검하는데 복습하는데 가장 좋거든요.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워낙 지켜야 될 규칙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성수격은 물론이고 동사 시제 형태 물론이고 악센트까지 하나하나 한 레벨 한 레벨 이렇게 점검하면서 꼭 장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제1변화 명사로 넘어가 볼게요. 제1변화 명사는요. 알파 디클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왜 알파 디클레이션이냐? 어간이 알파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쉽죠? 그 제2변화 명사는 오미크론 디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왜? 어간이 오미크론으로 끝났죠? 저희 공부한 거에 따르면은. 그래서 알파로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 알파 또는 에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오니아와 아티카 방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원래 알파였던 단어들이 에타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도리스 방언에서는 좀 옛날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도리스 방언에서는 아마르 아마르라고 하나? 해 잠시만요. 아마르 맞아요. 키시. 그건 헤메라지. 네, 이건 아마르. 그래서 아마르라고 하면은 날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이오니아 방언에서는 에마르라고 합니다. 이건 순수하게 소리의 문제예요. 소리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르, 에마르. 그 다음에 이제 장음 알파의 경우에는 그래서 엡실론, 이오타, 로 뒤에서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엡실론, 이오타, 로 다음에만 장음 알파가 유지되고 나머지는 다 에따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 이거는 장음 알파인 경우고요. 알파가 장음만 있는 게 아니죠. 단음도 있죠. 그래서 단음 알파도 있어요. 그래서 단음 알파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엡실론, 이오타, 로 다음에는 변화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총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장음 알파 그룹, 단음 알파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장음 알파 그룹, 단음 알파 그룹이 각각 둘 다 하위 유형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에, 엡실론, 이오타, 로 다음에 알파가 나오는 그룹, 그러니까 알파가 유지되는 그룹, 그리고 아닌 그룹, 에타로 바뀐 그룹. 그 다음에 단음 알파도 이 두 그룹이 똑같이 유지되는 거예요. 엡실론, 이오타, 로 다음에 알파로 유지되는 그룹, 에타로 바뀐 그룹. 근데 여기는 주격에서는 알파, 그냥 단음 알파이기 때문에 주격은 단음 알파예요. 근데 어디부터 에타냐? 속격부터. 속격에서는 에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장음 알파, 단음 알파 나눠요. 주격 단수 기준으로, 주격 단수 어간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격 단수 알파 앞에 있는 알파벳이 엡실론, 이오타, 로 면은 쭉 알파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에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2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예요. 근데 제1변화 명사에서 특이하게도 제2변화랑 혼합되는 형태가 나오고 얘네들은 남성 명사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끝나냐면 S, U.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격 단수 어미예요, 지금. S, U. 그 다음에 아스, 우 이렇게 가요. 얘네는 남성 명사고 제2변화랑 명사 변화 형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폴리테스, 시민이란 뜻인데 폴리테스, 다음에 폴리투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네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음에. 얘는 다음에 배우고 오늘은 좀 더 기본 그리고 원래 유형에 가까운 혼합되지 않은 형태인 제1변화 명사 장음 알파 그룹이랑 단음 알파 그룹 두 개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장음 알파 그룹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음 알파 그룹은 에따 S, 그러니까 이거는 주격 단수, 속격 단수입니다. 에스 또는 아아스예요. 아아스일 때는 언제다? 엡실론, 이오타, 로 다음이다. 자, 그래서 변화 형태 보겠습니다. 테크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희 잘 아는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테크네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크네, 테크네스, 테크네, 테크넨, 테크나이, 테크눈, 테크나이스, 테크나스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에 나스는 장음알, 장음알. 그래서 에스, 엔,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이렇게 갑니다. 제2변화 명사 변화형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좀 비슷한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트로포스, 안트로푸 여기는 뭐
그렇다 쳐도 안트로포로 갔었고 안트로폰, 안트로포이, 안트로폰, 안트로포이스, 안트로푸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제1변화, 2변화는 모음이 기본적으로 남성 쪽은 오미크론 또는 오메가, 그다음에 여성 쪽은 알파나 에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붙는 소리는 비슷해요. 붙는 소리는 대격에서는 위가 붙고 뭐 그다음에 이제 역격에서는 이오타가 붙고 근데 이오타가 붙는데 소리가 없어지니까 서브스크립트 내려가고 규칙은 비슷해요. 자, 이게 에타의 경우고요. 그러면은 알파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 코라를 보세요. 코라. 여기. 코라는 이제 땅이라는 뜻도 있고, 장소라는 뜻도 있고, 영역이라는 뜻도 있고, 나중에는 뭐 공간이라는 뜻도 나옵니다. 코라 하면은 코라, 코라스, 코라, 코란, 코라이, 코론, 코라이스, 코라스. 악센트 잘못 지었네요. 이거 코론으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는 다 장음 알파예요. 보시면은 변화형 다 똑같고요. 그냥 에타가 알파로 다 바뀐 거예요. 이것 장음 알파 안 적어놓은 이유는 이건 원래 장음이라 그렇습니다.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는 원래 장음이에요. 이중모음이던 게 다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이도 그렇고요. 이중모음이죠. 단모음 취급하지만 원래 이중모음이죠. 그다음에 온, 아이스, 코라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레테를 가져온 이유는 가운데에 유형이 달라서가 아니라 악센트 때문이에요. 잘 보시면은 테크네처럼 이 첫 음절에 페널트에 악센트가 있는 경우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속격 복수에서만 온에 어미에 서컴플렉스가 붙어요. 오메가에. 이거는 제1변화 명사 공통입니다. 항상 복수 속격에서는 울티마 서컴플렉스로 가요. 원래 뭐가 있었던 간에. 이게 왜냐면은 원래는 알파가 있어요. 원래는 있고 그래서 원래는 어간 테크 나 또는 테크 네가 있었고 그 뒤에 온이 붙는 겁니다. 근데 온이 붙으면은 이 온은 장음이니까 페널트에 어큐트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합쳐지면은 이것도 모음 축약이 돼서 얘네 둘이 합쳐지면은 오메가가 되고 앞에 악센트가 있었으니까 스콘플렉스로 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예외적으로 속격 복수로에만 뭐 악센트가 특별하게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다 음성적인 규칙에 따라서 규칙이 적용돼서 최종적으로 남은 형태가 이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은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울티마의 악센트가 있는 경우 아레테처럼 속격, 역격 형태에서는 서컴플렉스로 가시면 돼요. 아레테, 아레테스, 아레테, 아레텐. 그래서 아랫대는 그냥 아랫댄 이렇게 어큐트가 가는데 속격이랑 역격은 서컴플렉스로 바뀝니다. 아랫데스, 아랫대. 이렇게. 이것도 아마 원래 붙는 어미가 장모음이거나 뭔가 있었겠죠. 역사적으로 설명 가능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랫돈, 아래, 따이스도 역격으로. 역격에서 역격 복수에서 서컴플렉스로 바뀌죠. 자, 그리고 페널트에 악센트가 있는 경우, 페널트가 악센트가 있는 경우, 그리고 페널트가 장음 또는 이중모음인 경우, 복수 주격에서 악센트가 서컴플렉스가 됩니다. 코라처럼. 코라, 코라스, 코라, 코라는데, 코라이 가는 순간, 아이가 단음절 취급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울티마가 단음절이 되고, 페널트에 악센트가 있어요. 그럼 얘는 서컴플렉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사실 뭐 일반 규칙에 따른 겁니다. 일반 규칙에서 따라 나오는 규칙이고 뭐 제1변화 명사의 특수한 규칙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외우시면 됩니다. 테크네, 테크네스, 테크네, 테크넨, 테크나이, 테크논, 테크나이스, 테크나이스, 테크나스.
자, 예문을 몇 개 보죠. 테크나이 데테론 헤테라이라고 하면은 테크나이 하면 이제 복수 주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뜻이냐? 테크나이 헤테라이. 헤테로스는 다른, 상이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이한 기술을 헤테론은 뭐냐면 사실 이 헤테론은 헤테로스를 사람으로 그냥 쓴 겁니다. 명사화해서. 형용사가 명사화되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리스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기술들이 있다. 사실 여기에 ST 또는 AC 동사가 생략돼 있어요. 3인칭 복수, 에이미 동사의 3인칭 복수 형태 AC니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략 가능하면 웬만하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각자의 기술, 뭐 재주,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핀다로스의 네메아 송가. 괜찮습니다. 늦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와주셔서. 다음에 호대, 티라노스에, 볼레온에, 코라스볼레스. 다음에 사실 생략된 동사는 에피튀메이라는 동사가 맥락상 있는데요. 에피튀메오 동사는 욕망하다, 원하다라는 뜻이고 속격과 함께 쓰여요. 속격을 목적어로 받습니다. 그래서 호티라노스가 이제 폭군이라는 뜻이고요. 폭군은 에에는 뭐뭐나 뭐뭐나 뭐뭐든 뭐뭐든 이런 뜻이고요. 폴레온이 도시들이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라스폴레스 많은 토지를 광대한 토지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속격이에요. 코라스 폴레스 폴레스 여기 똑같이 생겼죠. 코라스 코라스 어떻게 구별하나요? 형태로는 구별 못하죠. 문맥으로 구별합니다. 여기는 여기 폴레스가 붙었으니까 이게 속격 형태거든요. 효용사고. 그걸로 아는 거죠. 폭군의 땅이라고 하려면은 그쵸. 해코라 투 티란 누로 하면 되겠죠. 폭군이 코라에 속해야죠. 폭군 의니까 폭군 쪽을 의를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폭군을 속격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다음에 다늠 알파 종류 보도록 하죠. 다늠 알파를 보면은 다음 알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엡실론 이오타 로 뒤에는 알파가 남아요. 쭉 알파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이외에는 알파였던 곳이 장음 알파였던 곳은 에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탈랐다 이제 바다라는 뜻인데 탈랐다라는 이 명사를 보면은 처음에 탈랐다로 시작해요. 근데 바로 속격부터 탈라떼스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원래 다 알파, 장음 알파 자리였으니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탈라테스. 자, 악센트 땡겨졌죠? 왜? 끝에가 울티마가 장음으로 바꿨으니까 많이 가봐야 페널트까지밖에 못 가서 그래요. 안테 페널티에 있던 게 땡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악센트 바뀐 건 일반 규칙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탈랐다, 탈라테스, 탈라테, 탈랐단, 탈랐다이, 탈라돈, 탈라타이스, 탈라타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변화는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격에서만 단음 알파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장음 알파로 가거나 장음 알파에서 에타로 바뀌거나 그 차이밖에 없는. 다음에 똑같이 글로따, 글로테스, 글로테, 글로탄, 글로타이, 글로톤, 글로타이스, 글로타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오타 뒤에 있는 알파. 자, 여기는 그래서 장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알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휘기에이야, 휘기에이아스, 휘기에이야, 휘기에이안, 휘기에이아이, 휘기에이온, 휘기에이아이스, 휘기에이아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격 단수, 대격 단수만 알파가 유지가 됩니다.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해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장음 알파 부분은 표시해 둘게요. 알라타스 여기 이기에이아스 베이라스
글로타스. 그래서 악센트 보면은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글로단이니까 여기가 서컴플렉스가 되려면 여긴 반음이어야 돼요. 글로다스 할 때 여기가 어큐트가 되려면 여기가 장음이어야 돼요. 사실은 악센트 보고 구별하는 건데 일단 써두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베이라라는 시험 시도라는 뜻의 명사인데요. 베이라, 베이라스, 베이라, 베이란, 베이라이, 베이론, 베이라이스, 베이라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격 쪽도 써두겠습니다. 자, 예문을 좀 볼까요? 그냥 멋있는 예문이라서 갖고 왔습니다. 까꼰, 까꼰 노스페르, 탈라싸, 귀마게이. 탈라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오타가 아니고요. 탈라타의 원래 이오니아 형태예요. 이제 아티카에서 탈라따로 갔는데 지금 이거는 아이스킬로스가 약간 고어투로 사용했다 해야 할지 뭐 서사시풍의 일부러 단어를 사용한 거죠. 탈라싸. 마치 사악한 바다가 풍랑을 몰고 오듯이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어려운 표현이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탈라사가 주어고요. 아게이가 몰고 오다, 몰다 그런 뜻이에요. 아고 동사예요. 아고 동사. 아고 동사는 이제 변형시키실 수 있겠죠. 퀴마입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토퀴마 하면은 중성명사로 풍랑이라는 뜻이 됩니다. 호스베르가 뭐뭐 하듯이 카콘이 이 속격을 좀 해석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탈라사에 붙어서 나쁜 것들에 속하는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나쁜 성질을 가진 나쁜 것들. 그래서 마치 사악한 바다가 풍랑을 몰고 오듯 뜻입니다. 헤타에피테바스. 피해 학생 기식을 입어줬네. 태화에 공격한 일곱 장수라는 비극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사, 멘안트로포이시, 가꼼메가, 베이라다 리스톤, 볼로이아 베이레도이, 녹산의 쿠사가 돈. 이건 사실 운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운율에 맞춰서 읽었는데 운율이 있는 시입니다. 테오그니스의 엘레기아이라는 엘레기 운율을 가진 시들의 모음집에 나오는 시인데요. 뭐 그런 뜻입니다. 짐작. 이 독사는 아티카에선 독세예요. 이거 엡실론 이오타 로 귀가 아니니까 독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 테오그니스는 거기 사람이 아니니까 독사로 그냥 쓴 겁니다. 독사맨 안트로포이스 카콘메가. 그래서 이 독사는 짐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견,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그냥 들어서 내가 짐작한 거, 그렇게 판단한 거란 뜻도 되고 이 그거는 내 짐작이죠. 이제 평판이란 뜻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받는 평판. 그래서 둘 다 해석이 여기서는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작은 또는 평판은 안트로포이시, 사람들에게 까꿍메가 커다란 악이다. 하지만 베이라, 시험은 아리스톤, 최고의 것이다. 볼로의 많은 사람들이 아페이레토이, 시험도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독산 에쿠사가 톤, 좋은 사람들에 대한 평판일 수도 있고요. 좋은 것들에 대한 짐작일 수도 있고요. 이 아가톤이라는 거는 남성도 중성도 다 똑같기 때문에 에쿠 시 마지막에 이오타는 모음 충돌 때문에 생략됐습니다. 시험도 하지 않고 좋다라는 짐작 또는 평판을 갖는다. 그런 시입니다. 이거 딱 두 줄로 끝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문맥이 없어요. 독사를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뭐 사실은 그게 그 뜻이 그 뜻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독사라는 제1변화 명사, 메이라라는 제1변화 명사. 다만 여기서는 아티카 방언의 형태가 아니다. 독세로 가야 된다. 아티카 방언에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정관사로 가보죠. 정관사라는 거는
한국어가 관사가 없어서 약간은 직관적으로 이야기는 어려운데 어차피 영어의 정관사도 그리스어의 정관사랑 좀 다르거든요. 오히려 유럽 애들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유럽에서의 정관사가 작동하는 방식은 그리스어랑 많이 유사합니다. 용례도 비슷하고. 근데 영어는 조금 달라서 영어랑 완전히 1대1 대응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어 정관사는 영어랑 좀 별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 개념은요, 정관사는 영어로 이렇게 써요. definite article. 이 definite라는 게 한자에서 정이라는 거죠. 정해놓는다라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건 뭐냐? 특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관사가 붙은 명사가 누굴 가리키는지 또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요, 뭐든 간에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물론 실제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와는 다릅니다. 알고 있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알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을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영어로 일단은 예문을 들어보면은 A student goes to school 하면은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인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학생이 학교에 가요. 근데 The student goes to school 하면은 그 학생이 학교에 가죠. 그래서 The student라고 하면은 이 학생이 누구인지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라는 부정관사와 더라는 정관사를 통해 불특정성과 특정성을 구분하고 사실은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무관사 보시면 school, goes to school 하면은 그냥 무관사로 school 써졌죠. 영어에서 무관사는 특정성이 중요하지 않을 때 그냥 추상적으로 그 행위와 그냥 연관되어서 쓰일 때는 그냥 무관사로 써요. 영어의 무관사의 느낌은 그거입니다. 그 특정성이 중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무관사 중요하지 않을 때, 특정이 안 될 때, 특정이라는 맥락이 있는데 특정이 안 될 때, 부정관사, 특정이 될 때, 정관사 이렇게 쓰는 게 영어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어는 조금 달라서 부정관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관사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부정형용사라고 하는 a certain인 거죠. 영어로 따지면 아니면 someone, somebody 할 때 그 some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this나 t입니다. this 하면 이제 남성, 여성, t 하면은 중성. 그래서 this boys boy die AST 다스칼레 이온 하면은 어떤 아이가 학교에 다닌다, 간다, 다닌다 뭐 그런 뜻이 돼요. 근데 이거는 불특정이에요. 호바이스 호이다이 ASD 다스칼레 이온 그 아이가 학교에 간다. 사실 뭐 무관사 써도 돼요. 그래서 관사 안 쓰면은 좀 더 불특정과 비슷합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이게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으로 간단하게 일치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치 뭐냐? 사실은 다음 주에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뭐냐면은 어그리먼트라고도 하고요. 콩코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관사와 형용사는 이거는 그리스어에서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성수격을 가져야 합니다. 동일한 성수격을 갖지 않으면 그 형용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지 안 꾸며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바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에서는 어순을 그렇게 자유롭게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디 있든 간에, 문장 내에 어디 있든 간에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성수격만 있으면 아, 이게 저거를 꾸며주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아무데나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문장 처음에 극단적인 예시로 문장 맨 처음에 형용사 놓고 문장 끝에 명사 놔도 괜찮아요. 물론 문장이 너무 길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얘네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허용 가능한 수준에서는 자유롭게 그렇게 어순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아름다운 남자가 그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 칼로스 아네르 땐 깔렌 귀넨 빌레이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넨은 왜 큐트를 놨을까요? 그랍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네르는 남자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관사도 남성 단수 정관사 칼로스 형용사도 남성 단수 주격 형태 칼로스 썼어요. 근데 똑같은 정관사고 똑같은 형용사 칼로스지만 귀넨이라는 여성 단수 대격을 꾸며주려면 텐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게 여성 단수 대격 정관사예요. 칼렌이라는 여성 단수 대격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반말이라 해 히포스였던 것처럼 문장 자체가 갖는 성보다 정관사가 정해주는 성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요. 언어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걔가 암말이면은 여성 정관사를 붙이는 거고 순말이면 남성 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관사를 보고 성을 알 수 있지만 그게 정관사가 성을 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김태형 질문이 부정형용사 대명사랑 부정관사 기능이 많이 달라서 다르게 분류하는 건가요? 아, 그 기능이나 의미가 다르다기보다는요. 그냥 애초에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정관사는 관사의 하나잖아요. 관사의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예를 들면 어만 따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뒤에 항상 명사가 와야 되죠.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붙어가지고 그 명사의 특정성이나 불특정성을 표시해 주는 게 관사의 기능이라서 부정관사는 관사의 일종으로서 일단은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형용사 대명사는 제가 지금 여기에 대명사라고 써놓기도 했지만 대명사니까 혼자 다닐 수 있어요. 그냥 this 하면은 someone 또는 some 남성명사, some 여성명사 하면 this예요. 근데 some 중성명사, something 하면은 그냥 t예요. 아무 명사가 안 와도 돼요. t 다음에는, this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사가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능 자체는 이게 명사에 붙었을 때는 형용사 취급을 해서 명사에 붙었을 때는 비슷한 기능을 갖는데 애초에 문법적인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래서 다르게 분류하는 거. 구문론적으로. 이거는 세만틱한 게 아니라 신테티컬하게 구문의 관점에서. 네, 의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관사의 형태 변화를 가보겠습니다. 정관사의 형태 변화를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사는 명사의 성수격을 따라가야 되니까 명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성수격의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남성, 여성, 중성 형태 다 있고요. 격의 형태도 다 있고요. 폭격 빼고. 폭격은 없어요. 그다음에 수도 단수, 복수, 쌍수도 원래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쌍수 안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성은 호, 뚜, 또, 똔, 호이, 똔, 또이스, 뚜스.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여성은 해, 데스, 떼, 땐, 하이, 돈, 다이스, 따스. 장음 알파예요. 그다음에 중성은 또, 뚜, 또, 또, 따, 돈, 또이스, 따. 이거 단음 알파예요, 여기는. 중성이니까. 자, 근데 저희 이 어미에 많이 봤죠, 이 형태. 뭐냐면은 남성 중성은 제2변화, 명사변화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여성은 제1변화, 방금 배운 제1변화, 명사변화 어미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정관사의 형태 변화는 제1, 2변화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뭐 냅다 외우는 거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신 거를 갖고 있는 형태다. 사실 복습하는 느낌으로 외우시면 돼요. 반대로 이걸 외워서 1, 2변화의 기본을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때도 있거든요. 정관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변화 배우는.
그렇죠. 그 편해지게 해주는 기능일 거예요, 아마도. 편하니까 아마 썼겠죠.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그러니까 관사가 있으면은 편한 것이 많죠. 뭐냐면 이 명사가 나오기 전에 이거의 성수격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를 몰라도 관사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사실은 대충 때려 맞추는 게 가능하다는 거. 대충 내가 이 단어를 모르겠는데 이 단어의 뜻도 모르겠고 이 단어의 성도 모르겠고 이 단어의 뭐 몇 변화 명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사를 보면은 얘랑 붙어 있는 게 이 관사 같은데 물론 그걸 진짜 다 모르면 얘랑 붙어 있는 관사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가지고 나서 얘랑 붙어 있는 관사가 이거 같은데 근데 이 관사는 지금 남성 복수 대격 형태인데 그러면 쟤도 지금 남성 복수고 얘가 남성 복수라고 치면은 원래 형태가 이거겠지? 그러면 그걸 사전에서 찾아봐야지 하면 이제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사를 보고 명사의 기본형을 추리하는 데 성공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추적을 할 때도 편리합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그거의 명사의 뜻이 필요한데 뭔가 거기만 비어 있을 때 이제 뭐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관사만 보고 대충 성수격은 일단 아니까 다른 것들은 다 알고 있고 얘만 모르면은 이제 거기를 끼워 맞춰서 퍼즐 맞추듯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관사의 용법을 하나하나 보죠. 사실 정관사의 용법을 깊게 들어가면 한없이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오히려 이런 좀 단순하고 기본적인 걸수록 너무 분석적으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읽으실 문장에서 정관사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직접 한번 문장을 보시면서 감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감각적으로 익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또 한국어에 없잖아요. 한국어는 관사가 없고 저희가 관사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거든요. 한국어 화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필요로 했고 그거를 필요로 하면서 이거의 용법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킨 그리스어에서는 관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앞으로 좀 길게 보고 이해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알려드리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언급됐거나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또는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존에 언급됐거나 그러니까 대화 중에 문맥 중에 이미 언급됐거나 언급은 안 됐지만 문맥상 분명하거나 내가 앞으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라는 어떤 사전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 호안트로포스라고 말하면 다 알아요. 그러면 그냥 정관사 쓸 수 있다. 아니면 아예 그런 것도 없어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특정성이 강한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관사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호보이 에테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시인 이거 이렇게 말하면 다 아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이렇게. 비슷하게 호솔론 이렇게 하면은 그 솔론. 솔론은 고유명사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에 관사가 붙습니다. 왜?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호솔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솔론.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그리스의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 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호솔론 이런 식으로 정관사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관사가 안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띠솔론. 띠솔론 하면은 그 솔론이라는 어떤 사람. 이름은 솔론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름은 솔론이래. 이런 거면은 어떤 솔론, 서튼 솔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띠스 솔론은 그런 식으로 특정이 안 되는 솔론이고 호솔론 하면은 특정이 되는 솔론인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맥에 따라서 소유 형용사로 기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좀 독특하다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냥 소유 형용사 안 쓰고 정관사를 써버려요. 소유 형용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호스트라티오 데스톤 히본 아게이라고 하면은 그 군인은 말을 몰고 있다인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또 니폰하면은 자기 말이에요. 이거는 대체로. 대체로. 그러니까 뭐 어떤 문맥이 있어가지고 남의 어떤 말을 몰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고 나서 이제 토니폰 쓰면은 그 남의 말이겠지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정관사가 붙어서 토니폰 하면은 자기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상 분명한 거예요. 이거. 특정성이 강한 거죠. 마찬가지로 투스필루스 보이우메타라고 하면은 보이우메타 하면 우리는 만들고 있다는 뜻이고 투스필루스 하면은 친구들을 이해해요. 뭐 누구 친구들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죠.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만들지 남의 친구 만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라고 안 써줘도 뚜스라고 정관사만 써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추상명사 앞에서 자주 쓰입니다. 추상명사. 예를 들면 휘기에이야 건강, 알레테이야 진실, 칼론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 추상명사 앞에서 정관사를 붙일 때가 많습니다. 안 붙일 때도 있어요. 안 붙일 때도 많은데 붙일 때도 많다라. 근데 이거 영어에서는 잘 안 그러거든요. 영어에서는 추상명사 앞에 정관사 잘 안 붙이는데 다른 유럽 언어들은 웬만하면 붙여요. 프랑스에서 라보떼 이러고 독일어에서 디슈엔 화이트 이러고 그래서 똑같은 아름다움이면은 보통은 유럽 언어에서 붙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영어가 저희가 워낙 익숙해서 그렇지 유럽 언어를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은 영어의 별종이 많아요. 영어만 규칙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에서 머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아마도.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어떤 것을 일반화해서 총칭할 때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종류를 말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제네릭 아티클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호 안트로포스 데이아스 메테스케 모이라스라고 말하면은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라는 대화편에 나오는 문장인데 인간은 그러니까 이때는 호 안트로포스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무릇 테이아스 메테스케 모이라스 뭐 그럴 만한 문장이죠. 신적인 몫을 나눠서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인류라는 뜻인 거죠. 맨카인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정관사가 제네릭 어떤 명사의 종류를 총칭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영어에서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영어는 정말로 그 개별적인 특정성이 강해요, 정관사가. 그리스어는 그거하고는 조금 그것보다는 더 포괄적인 기능을 갖습니다. 이것도 다른 유럽에서 언어에서는 그렇게 쓰거든요. 라무헤르라고 하면은 여자, 그냥 일반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도 라팜 하면은 그냥 여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영어에서는 잘 그렇게 안 써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에 붙었을 때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가 붙은 그 표현을 명사화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어 관사의 가장 재밌는 기능인데요. 어디에든 붙어서 다 명사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테라는 부사가 있어요. 토테라는 부사가 있으면은 호이토테 이 남성 복수 정관사죠. 남성 복수 주격 정관사. 호이토테라고 하면 그냥 그때의 사람들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죠. 그러면 이거를 격변화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투스토테 하면 돼요. 투스토테 이렇게 하면은 그때 사람들을 대격이니까 대격 복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의 남성 복수가 붙으면은 사람들 또는 남자들 이제 남자 여자 섞인 성구별이 중요하지 않은 맥락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남성을 써요. 그다음에 뉴인 하면 이제 뉴인 하면은 지금이란 뜻인데 만약에 하이 뉴인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성 복수 주격 정관사죠. 그럼 이건 여자들이란 뜻이에요. 하이 뉴인. 그러면은 지금의 여자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이 뉴인 하면 웃기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전치사고에도 붙을 수 있어요. 엔테네소라고 하면은 그 섬 안에라는 뜻이 돼요. 그 섬 안에. 전치사고죠. 근데 호이 엔테네소라고 하면은 그 섬 안의 사람들 이렇게 돼요. 그 섬 안의 사람들. 그 섬의 주민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호이 엔테네소. 그러니까 웃기죠. 영어 같으면은 those who are living i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관계대명사도 붙고 지시대명사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에서는 그냥 관사를 냅다 붙이면은 다 명사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동사에도 붙어요. 근데 동사에 붙일 때는 보통 이 부정사로 바꿔준 다음에 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메데이스 에스틴 올비오스 이렇게 말하면은 누구도 축복받지 않았다. 누구도 축복받지 않았다.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인데요. 메데이스가 누구누구도 아니다. 노바디라는 뜻이고요. 에스틴은 저희가 아는 에스틴이고 올비오스가 이제 축복받은 행복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부정사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게 메데나 에이나이 올비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또를 붙여줘요. 중성 취급해요. 동사의 그 부정사에 관사 붙일 때는. 그래서 또 메데나 에이나이 올비온 하면은 누구도 축복받지 않았다는 것, 누구도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런 사실, 뭐 그런 생각, 그런 주장, 뭐든 간에 그냥 명사화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럴 때 여기 그냥 아주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중에 배우실 거기 때문에 미리 언급해 두는 겁니다. 에스틴이 A9로 갔어요. 부정사로 갔어요. 그러면은 뭐뭐이다가 뭐뭐임, 뭐뭐이라는 것으로 명사화가 됐죠. 그때 이 문장의 주어였던 메데이스는 부정사의 주어로 남으려면 대격이 돼야 돼요. 대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사의 부정사 형태의 의미상 주어는 대격을 취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아쿠자티브, 아쿠자티부스, 훔 인피니티브, 라틴어 써서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귀찮으니까 독일어로 알파벳 떠서 아체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냥 아체이, 아체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말할 거예요. 이 부분 아체이죠, 이 부분 아체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아 이거는 아쿠자티브 품 인피니티브구나. 그걸 뭐냐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대격을 취한다는 겁니다. 네, 저번에도 그 말 했죠.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올비오스도 사실 그래서 대격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왜냐면은 메데이스 에스틴 올비오스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사랑 형용사는 언제나 그게 꾸며주는 대상이랑 성수격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메데이스 에스틴 올비오스에서는 메데이스가 주격이니까 단수 주격이니까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올비오스도 남성 단수 주격 형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사로 가면서 메데이스가 주어가 될라 치니까 남성 단수 대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얘를 꾸며주던 올비오스도 남성 단수 대격으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올비온. 그래서 또 메데나 에이나이 올비온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제 뭐 또 메데나 에이나이 올비온 다음에 뭐 에스티 알레테스 하면은 그것은 참이다. 뭐 이런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주어로 삼아서 또 명사화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또는 주격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사실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니까 대격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뒤에는 똑같이 쓰고 관사만 또는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누구도 축복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의 정관사의 용법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자유롭고 이걸로 인해서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어 특유의 어법을 좀 보여주는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관사가. 재밌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까지 혹시 뭔가 질문 있으실까요?
절대 의인화가 아니죠. 그냥 사람이에요. 의인화가 아니라. 호텔을 의인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때 있었던 사람들. 윈을 의인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있는 여자들. 근데 한국어도 그냥 그때, 그때 사람들, 지금, 지금 여자들 하나도 안 이상하죠. 사실은. 그래서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그리스어에서 특히 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언어라는 게 붙이면 붙습니다. 의외로 붙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붙으면 다 붙이면 다 붙어요. 이상한 게 재밌는 겁니다. 네, 명사구를 주어로도 쓸 수 있고 목적어로도 쓸 수 있어요. 그냥 격의 용법에 따라서 쓰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격변화를 당연히 해야죠. 관사만 그때는 격변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호이토테를 투스토테로 바꾸면 돼요. 아니면 또운토테로 바꾸면 돼요. 하이닌을 역격으로 쓰려면 따이스닌 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의 여자들에게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관사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거 복수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수 써줘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호 엔테네소 하면은 그 섬 안에 있는 그 남자. 해 엔테네소 하면은 그 섬 안의 그 여자. 그렇게 되는 거. 네, 호또때 하면은 그때 그 남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용법이 많이 쓰이지 않지만 맥락만 있으면은 쓸 수 있어요. 붙으면 다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관사라는 게 많은 표현에 붙었다가 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만 조금 이제 어, 이런 식으로 부정사로 바꿔줄 때가 많다. 근데 가끔 안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그냥 문장에다가 그냥 이 문장에다가 토 메데이스 에스틴 올비오스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땐 뭐냐면 진짜 재밌는 건데 따옴표예요. 인용부호. 그러니까 인용부호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인용부호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이 문장을 썼다라고 할 때 그 이 문장을 인용부호도 안에 넣으려면은 부호가 없으니까 관사를 붙여요. 또 하고 문장. 가끔씩 이제 또가 붙었는데 문장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직접 인용의 감각으로 인용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문장 부호 같은 기능도 합니다. 네. 그렇죠. 뭐 자활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관사를 공부해봤기 때문에 정관사의 용법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이해를 일단은 갖고 앞으로 점점 문장을 많이 읽어보시면서 감을 익혀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복습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은 제1변화, 명사 변화. 어렵죠? 제1변화, 명사 변화를 좀 더 확실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형태는 네, 열심히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에 주어진 변화형 쓰시면 되고 악센트 잘 챙겨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음 알파로 끝나는 명사는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정관사 형태를 알맞게 채워서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순서에 맞게 일단 해놨기 때문에 뭐 그냥 명사 앞에 그 뒤에 있는 명사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번역과 작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뭔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